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묵직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이 삶이라는 것이 살아낸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힘든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고통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이 진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삶의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에 대해서 느낀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요, 안상헌 선생님의 책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의 책은 다 가지고 있고 새 책이 나오면 바로 믿고 사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꼭 만나 뵙고 싶은 분들 중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작가님의 책 중에서요, 청춘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시시포스 신화에 대한 작가님의 해석을 제가 딱 읽고 너무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시시포스 신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신 제우스의 미움을 산 시시포스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산 정상까지 열심히 이렇게 밀어 올린다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산 정상까지 바위를 밀어 올리면요, 다시 그 바위가 산 밑까지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위를 다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산 정상까지 또 밀어 올려야 하는, 이게 바로 시시포스가 받은 형벌인데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인 거죠. 책에서 이 시시포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이 신화가 상징하는 바를 작가님이 풀어내줍니다. 시시포스는 우리 인간을 상징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굴려 올려야 하는 그 바위,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활동, 노동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면요, 우린 열심히 바위를 굴려 올립니다. 제가 사는 안동에는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다니거나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아침마다 열심히 바위를 굴려 올려야 합니다. 학생분들이라면 학교로 등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꼭 직장인분들이 아니더라도 집안일을 보시는 분들도 각자 매일매일 짊어지고 올려야 하는 그런 노동의 양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열심히 바위를 굴려 올립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이제 집에 도착하면요, 바위가 굴러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바위가 굴러 떨어진 건 또 얼마나 빠른지, 눈 깜짝하면 우리는 또 눈을 비비면서 출근을 하고 이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끝없이 계속해서 바위를 밀어 올려야 해요. 단순히 직장인만의 삶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먹고 살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어떻게든 이런 노동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결국에 스스로의 먹을 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또한 단순히 육체만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요, 우린 우리의 영혼이 먹는 문제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아갈 양분 또한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이 짊어진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우리는 이 시시포스가 받은 형벌을 누구나가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위의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리고 이 바위의 크기도 또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이 책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국 형벌을 안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요, 이 형벌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아내면서 버텨내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생각을 확장해서 이 형벌과 어떻게든 공존하는 법을 찾아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단순히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나의 자유를 사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형벌 그냥 끝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버는 길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일부분은 그 생각에 또 동의를 하기도 해요. 돈이라는 도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만약 이 신화가 상징하는 바가 단순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 돈에 관한 문제만 상징한다면 이게 절대 영원한 형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악착같이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아가지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시포스에게 주어진 벗어날 수 없는 형벌이요, 꼭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 바위를 끝까지 밀어 올렸는데 내 인생의 그 다음 문제가 다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해결이 되면 결국에 우리의 내면의 어떤 실존적 문제들이 다시 새로운 바위가 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돈이라는 목표, 내면에 행복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진 이 바위를 어떻게든 열심히 밀어 올려서 그 정상에서 만끽하는 그 성취감은 잠시 잠깐이고 그 바위가 바닥으로 다시 굴러 떨어지는 건 금방인 것 같습니다. 저는 29살에 원래 일을 하던 그 가이드 일을 그만두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독서하는 삶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독서에만 몰입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도 사실 잠시였어요. 그만둘 때는요, 모아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호기롭게 진짜 책만 읽으면서 나를 성장시켜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독서할 땐 참 즐겁지만 통장의 잔고가 서서히 떨어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서 점점 더 초조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한편으론 정말 미치도록 가이드하러 돌아가긴 싫더라고요. 가이드 일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니고요, 저라는 사람은 뭔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이드란 직업이 저의 성향과 너무 맞지 않았던 거죠. 솔직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그 기회 자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 돈보다 더 싫은 게 억지로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지금 이 좋아하는 일로 독서하면서 글 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자 생각한 게 작가의 길이었는데, 그 작가의 길도 정말 5년 10년 정말 너무나 멀고도 멀게 느껴졌었고, 이미 가진 돈은 바닥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작가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학력도 스펙도 없었던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유튜브 시작하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또 유튜브 채널이 많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선택에 저는 정말 칭찬을 해줍니다. 근데 그래서 제 삶이 덜 고통스러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도 지금 이렇게 3년이 지났는데 이 3년 동안의 시간이 저는 진짜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실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제가 고생한 정도를 따져보면 오히려 저는 가이드 일할 때 조금 더 꿀 빤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이드 일보다 유튜브 하면서 더 많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가이드 일할 때는 그냥 손님들과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면서 여행하면서 돈도 벌고 중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물론 운이 좋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3박 4일 일하고 100만원 벌고 또 운이 좋아서 한 달에 1000만원까지 벌어본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하고 작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상황은요, 오히려 더 고생길이에요. 하루 종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겨우겨우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고 또 그 다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사실 제가 유튜브 하는 동안에는 독서량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저조해질 정도로 독서할 시간도 부족했었습니다. 예전에는 3박 4일 일하고 그냥 100만원 쉽게 벌던 게 지금은 한 달 열심히 해도 이 유튜브 채널에서 벌어들이는 게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니까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전보다 더 고생길을 열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도 내가 가이드 일하러 다시 돌아간다면 전 일단 당장의 돈을 위해서 저의 내면의 욕구를 포기해버린 거니까 나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실존적 고통을 또 느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남에게는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어떤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삶의 질 또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에 고통은 따른다라는 걸,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선 그렇게 계속해서 돌을 올려야만 하는 그 고통의 상황을 외면해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이 고통을 피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할 문제, 내 영혼의 욕구를 채워줄 문제, 내 가정을 화목하게 지킬 문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책임들을 우리는 안고 있잖아요. 그 책임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바위를 용기 있게 밀어 올리면서 나중에 다시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질 땐 그 잠깐 동안이라도 여유롭게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걸 지켜보면서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경영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의 지혜와 운을 허락해 준다면요, 이 형벌의 무게가 조금은 더 가벼워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전 조금의 희망을 가집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형벌을 담담히 감당해 내겠지만 만약 하늘이 허락한다면 그 바위 또한 내가 직접 부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신념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굴려 올려야 할 바위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 상태로 이 바위를 대할 것인가요?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